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387일차인가요? 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헷갈렸어. 어제 386일인가? 아, 386일이죠. 네. 네. 386일입니다.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24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하지만 내게는 보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게는 눈이 있고 나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 내면에서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당신 내면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밖에서 제가 그랬잖아. 제가 그랬잖아. 분명히 제가 그랬는데 제가 예의가 없는데 얘가 어땠는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에서 그래요. 근데 그거 넘어가는데 저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분명히 우리 여기 단체에서 무슨 하는 행동에서 분명히 제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어쨌든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내 내면에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있어요. 그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아 저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빠져나오는데 남편에 대한 의부증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게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내가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가 아직 100%는 아닌데 100% 이것도 말이 시간에 만돼서 100%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렇게 놓아진 상태죠. 어떤 행동을 하던 뭐 하던 왜냐하면 내 기준이 있다 보면 그 기준이 신념이에요. 3살 이전에 생긴 신념. 그 기준 때문에 막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저거는 나쁜 거야. 그래서 내 기준이 맞아. 내 기준이 어, 태어나면서부터요. 뭔가 큰 장에서 분리가 되면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나와요. 내가 딱 나라는 게 있어요. 나는 뭐예요? 분리되면서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내가 살아야 돼. 나한테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전에 뿌려놓은 것 때문에 3살 이전의 어떤 사건으로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해석하는 게. 근데 근원은 똑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 봐가. 그래서 그게 다 똑같이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게 다르죠. 오해가 있어요. 분명히. 그 오해된 것을 풀어 헤치지 않으면 계속 오해된 대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 그냥 강아지가 죽었든 뭐 하든 그냥 그런 죽은 모습을 봐도 내가 정화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감정이 막 들어가면은 내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래도 저도 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으면 훅훅 이제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빨리 각성하고 아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거. 그래서 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그게 기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위험한 신호로 볼 것이냐. 그래서 내가 위험한 신호로 봐서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보고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갈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성공한 어떤 그런 분들은 다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다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일 감동받았던 동영상. 엄청난 그 차를 갖다가 엄청나게 그뭐 운동장 같은 데다 차를 세워놨는데 그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 각각 이제 오프라 윈프리한테 이제 사람들이 막 보낸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소원을 이제 소원을 빌으라고 그랬더니 다 보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제가 정확한 갑자기 떠올라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많은 분들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차 키를 다 줬잖아요. 온 사람들한테. 그 동영상이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오프라 원프리 같은 경우에도 오만 그런 사건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좋은 기회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좋은 기회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온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나게 그때 몇 대 엄청 많았어요. 몇백 대 정도가 아닌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선물을 다 준 거예요. 야,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야, 나도 이러고 싶다. 저도 이러고 싶다라는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예?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만나면서부터는 아 공부가 아무데나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무데나는 아니지만 기부도 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했다라는 게 사라져야 돼요. 아, 내가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면 그 에고가 슈퍼 에고가 돼가지고 내가라는 거를 강화가 돼요. 내가 했다라는 그래서 저도 아 내가 했다라는 게 빠져야 돼요. 나라는 것이 자꾸 에고 가짜 내가 있거든요. 가짜 내가 나라는 것이 빠져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진짜 무주상보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걸 보고 감동은 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차면은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뭐 큰 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도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 소형차를 하여튼 몇백 대인지 몇천 대인지 그걸 기부를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소원 들으라고 저기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다 쏜 그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야, 참 우리도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업이 있어가지고 전에 뿌린 게 있어요. 우리는 전에 뿌린 것을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뿌린 거를 내가 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내가 했다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어디 갔어요. 산청에 갔거든요. 산청에 갔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산청에 이제 가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거기는 전에 몇 개월 전에 갔는데 그때도 좋고 어제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뭐 해가 떠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캠핑 그 오토 캠핑장인데 거기 가서 이제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8시가 넘어서 저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하고 의식 공부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3번이나. 야,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이분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대요. 그래 이상했대요. 그래도 아는 좋아하는 지인이 언니가 들어보라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듣다가 지금은 3번을 듣거든요. 그래서 언니 희한하더라 하면서 저번 주 토요일 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손님이 계시고 이제 거기에 매점에 이제 손님이 있어서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귀에 꽂고 듣는데도 그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3번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또 얘기했죠. 선생님 말씀이 그냥 쏙쏙 더 들어오려면 3번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라. 나의 질문을 해결을 해가면서 해야 내 질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선생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는 보잖아요. 이렇게 의식이 높은 상태에서 200 이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서 처음에는 이 밑에서 볼 땐 뻔뻔스럽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렇게 보다가 점점 이 수업을 이제 듣다 보면 선생님 말씀이 뻔뻔한 게 아니라 아 저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그래. 지금 몇 번 듣죠? 그랬더니 3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바빠서 막 귀에 꽂고 다니는데도 말씀이 엄청 잘 알아듣겠더라, 재밌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역시 3번 듣는 게 그리고 질문도 하는 게 질문도 하셨거든요. 토요일 날에도 질문하셨죠? 수요일인가요? 헷갈리네요. 어쨌든 계속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토요일 날 질문하면서 이제 동물이 죽으면 그게 이제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는 것도 동물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도 나의 감정을 거기다 투사하는 거. 내 생각을 거기서 보는 거. 그래서 죄책감이 있을 때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죄책감이 있는 나의 마음을 밖에서 보고 밖에서 보는 거에 대한 거를 또 있죠. 내 건 줄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게 그런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셔서 어릴 때 상처 그리고 상처받은 거 때문에 막 가슴 아프다고 막 이러니까 본인이 상처받은 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랬더니 어릴 때 뭐 이렇게 다리를 엄청 어디 그때 어디라 그랬지? 자전거인가요? 리어거라 그랬나요? 뭐 리어거가 어디
리어커에 어디에 발이 껴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거기 상처가 나서 끼어서 아픈데 엄마가 놀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약을 사러 막 갔는데 약을 사러 갔다 왔어요. 이 아이를, 딸을 위해서. 그런데도 아이는 뭐예요? 아픈데 엄마가 순간 사라졌을 때, 약국 갔을 때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엄마는 좋은 일 했어. 그쵸? 애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는 그 순간에 아픈데 엄마가 순간 없어졌을 때, 그 하나 사건으로 계속 상처받은 아이가 되어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거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표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또 상처받은 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상처를 몇 군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그러니까 다쳤었던 것도 다 찾아서 질문하거나 발표를 해서 맥락을 바꾸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정말 곱게 자라서 어디 상처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그 딱 한 번 상처받은 그 사건 하나가 순간 있어도 그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게 신념이라서. 그래서 그걸 그때 그 순간에 느꼈던 느낌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슬픔으로 보여요. 슬픔으로 보이고 아픔으로 보이고 누군가 다친 거 보면 막 내가 아파 보이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쏙쏙 귀에 들어오더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그렇죠? 뭔가 벗어나야 되니까 내 생각에서 내 신념대로 사는 거는 환상 여기 태어나서 보는 것조차 환상인데 신념대로 보면서 그게 났다고 봐요. 낫는 게 아니에요. 역할만 한 거예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화가 나지 않는데 역할이 아니라 저게 나를 공격하고 저게 나한테 화를 유발시켰어라고 한다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한 거는 또 내가 했다고 인정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서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비밀이 사라지고 그분도 뭐가 비밀을 뭔가 잡고 있잖아요. 비밀을 더 털어놓을 것이 있는데 덜 털어놓으면 처음에 선생님 앞에서도 다 알 거야. 알 것 같아서 감추고 싶은데 선생님은 알 것 같고 누군가는 알 것 같으면 싫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잘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들킬까 봐. 근데 들킬까 봐 숨는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됐든 선생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하여튼 재미난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밤을 새도 몇박 며칠을 해도 그동안 내가 느꼈던 거 이런 사건들을 내가 느꼈던 거에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맨날 며칠을 얘기해도 다 기억도 안 나지만 그렇다면서 이제 몇 가지 어제 막 늦게까지 얘기하면서 근데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또 너무 웃긴 거예요. 저 밖에서 이제 남편이 술을 한잔 하다가 동네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가 왔는데 5명 모이면 안 되잖아요. 4명까지 모여야 되니까 우리는 거기 안에서 이제 캠핑장에 매점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장님이니까 그 캠핑장에 거기서 이제 고기를 구워주시길래 이제 우리는 여자들 3명 앉아서 있는데 밖에 남자 2명이 계셨거든요. 아들하고 3명이. 자꾸 이 남자가 저기 친구분이 오셔가 저기가 그림이 더 좋은데 그림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술 한잔 몇 잔 하시고 결국은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막 능숙능란하게 뭔가 있잖아. 막 뭔가 이제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데 그 오래간만에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작업을 거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웃긴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감추면 저항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저항감이 있는 것도 내가 욕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욕망과 저항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했으면 옛날 같으면 왜 저러지 하고 욕망이 숨어져 있으면 왜 저러지 그랬을 텐데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긴데 우리 앞에 같이 가신 분 전화번호를 달라고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주니까 우리는 너무 좋지 않아요? 저희가 하는 일은요, 전화번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전화번호 입력해달라고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주시면서 제가 사업해 보시지 않을래요? 하고 있잖아요. 뭐냐고, 화장품이라. 자기는 화장품 탱탱해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뭐 쓰고 안 쓰고라는 거는 나중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안 쓰고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니요, 그냥 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해보세요 하면서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작업 거는 거를 리크루팅으로 쫙 당겼더니
내빼는 거예요. 다시 뒷공무니를. 그래가지고 어제 되게 웃겼어요. 그냥 이렇게들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 남편분도 이제 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술을 드셔야 이 술을 드시기 위해서 운동을 하신대요. 근데 이 몸 속은 그 해결이 안 되거든. 운동으로. 그렇죠? 운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은 있으시던데 어쨌든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젊어 보이는데 속에 술을 매일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데 그 간이 배겨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간이 안 배겨나잖아요. 근데 눈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시길래 아니 술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매일 드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간이 안 좋으니까 눈이 안 좋죠. 그랬더니 쳐다보는 거야. 띵 해가지고 운동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막 왔는데 어쨌든 어제 되게 그 좋은 시간,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어제 이제 또 산청에 가서 안 쉬고, 예? 그래서 몸은 좀 피곤한 것 같은데 또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김치 담을 시간이 없어요. 김치도 담아야 되는.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 대기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일곱 분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치 담을 시간이 없이 계속 일이 재밌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제가 제 스스로의 두려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올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옛날 같았으면 이럴 때 막혔을 텐데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요 생각도 나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좀 좋아지니까 그런 이제 막힘없이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움. 나의 두려움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려움으로 내가 두려워요. 그거는 내가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두려운데 잘못 해석했을 거야 라고 해서도 안 돼요. 사건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이 에너지에서 풀어놔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이게 재맥락되지 않아요. 생각으로 바꿔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딱 보고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찾아서 엄마가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어. 없을 때도 있지 않아요? 우리 그 어떤 여기 복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분은 제가 같이 일을 하다가 한 8년 정도를 또 이제 각자 자기 본일을 하다가 제가 이 수업을 딱 들으면서 이분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그 뭐 술 한잔 회에다가 술 한잔 하자 그래서 동네 학부모님이 하고 계신 횟집에 술 한잔 하러 가서 대낮에 그때 술을 안 끊을 때여서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이제 술 한잔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등을 보고 앉아있고 벽을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술 한 잔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그냥 얘기 좀 하고 저는 이제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또 갔었어요. 갔는데 탁 보더니 이제 술 한 잔 들어봐. 깜짝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이래 보니까 제가 이제 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집이 가정집이었는데 못에다가 옷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술 먹다 딱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릴 때 시골에 이제 예천에서 자랐거든요, 이분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보면 뭐예요? 일하러 다 집에서 애들하고만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밖에 가셨을 때 이제 혼자 있었는지 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다가 딱 깼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데 두려움이 훅 있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두려움이 훅 들어오면서 벽에 걸린 그 옷이 귀신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귀신으로 보여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막 그러고 이제 그게 놀랬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아이고 잘 됐다 싶어 탁 잡았죠. 그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엄마가 두려움이 있으면 애가 애가 두려움으로 큰다고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크기 때문에 공부하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신데 어찌나 끔찍이 생각하시는지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공부를 하러 가야지 하고 오시게 됐던 계기가 된 거예요. 2012년도 2011년 겨울인지 12년인지 하여튼 호킨스 박사님 만나 뵙고 나서 바로 이제 리크루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식 공부를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뭔가
엄마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 자체가 두려움으로 태어나요. 태어났을 때부터 두려움이 들어와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태어나면서 벌써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어떤 누가 어떤 시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둘째 놓기 전까지 모유 수유를 해라 그랬다고 얘기를. 근데 어떤 분의 시아버지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기 놓고 나면 둘째 놓기 전까지 모유 수유를 해라. 그러니까 애를 붙이고 있어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유를 너무 우유 타놓고 나갔다 올 수도 있고 뭐 한데 모유 수유를 먹여야 되면은 요새는 또 짜놓고 유축기에 짜놓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뭐 이렇게도 하긴 하던데 옛날에는 꼭 붙이고 다녔어야 됐거든요. 꼼짝을 못하고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게 좋았던 거는 같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아이가. 근데 그게 순간 이제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 들어오면서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건, 저는 30개월 때 엄마가 동생 나라 갔는 날, 그날 엄청난 두려움이 들어오고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살짝 무슨 두려움이 들어오면 전체 등줄기에서 벌써 싸리싸리한 있잖아요. 뭔가 으실으실해서 몸살기 오는 것 같이 딱 느껴져요. 몸살기가 오는 것 같이. 그래서 몸살기가 딱 오는 것 같이 옛날에는 바로 닌겔 맞으러 갔죠. 근데 지금은 몸살기가 딱 오면 죽어도 좋다 하고 제가 느끼기를 해요. 그럼 사라져요. 괜찮아요. 진짜 귀신같이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엄마가 사라진 날 엄마가 나를 방치했어. 엄마가 나를 버렸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했어 라고 해서 그날 완전히 세팅이 되어 신념이 나는 버려진 아이야 라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엄마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래 보면 동생만 사랑해.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이 막 있죠. 느낌이 안 좋아. 엄마가 버렸다는 사실에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서 또 느낌이 안 좋으니까 사건은 생기고 느낌이 안 좋고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 위에 뭐예요?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 줄기가 계속 무성하게 3살 이전부터 5살, 10살, 20살, 30, 40, 50, 60, 70 계속 자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찾지 않으면 이걸 기점으로 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두려우니까 슬픔을 가지고 놀던지 갖고 노는 이 에고는 이 놀이터예요. 감정을 가지고 노는 완전 놀이터에 어떤 감정을 장난감을 갖고 노느냐가 그게 주 그거예요. 200 이하에. 그래서 슬픔을 자꾸 울면서 슬픔을 가지고 놀 것이냐 아니면 집착하면서 뭔가 집착이 나인 줄 알고 하느냐. 그렇죠? 집착을 역으로 돼가지고요. 제가 너무 웃긴 게 제가 의부증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역으로 돼가지고 집착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너무 집착할까 봐 제가 들어오는 시간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뭐 하고 안 가르쳐줘야지. 막 괜히 너무 집착하고 막 이러는 게 본인 스스로 힘들죠. 근데 공부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공부해서 빠져나가실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만 편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편해서 그냥 잘해주면 되는 거죠. 뭐 그냥 잘해드려야죠. 잘해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집착을 갖고 놀던지 아니면 분노를 갖고 놀던지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분노를 갖고 노는 거예요. 분노가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네, 막 엄청나게 분노가 심해지면 그 주변에 제가 이 10년 전에 이 수업을 만나기 전에 분노가 많아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 나는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분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나는 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다 도망가지? 맞는 말 했는데 도망간 거야. 근데 뭐야? 맞는 말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맞는 말을 분노로 한 거예요. 그게 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그 에너지, 의식 수치를 보시면 이 의식 수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로 분노를 가지고 노느냐. 그러면 200 이하에서 갖고 노는 거 아니면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노느냐. 자부심, 내가 최고야 라고 해서 노느냐. 이 하나하나의 나의 의식 상태를 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자부심이 아직 있구나. 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저도. 그래서 보죠. 근데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이 될 때는 순간 보고 아니면 각성이 안 되면 쑥 빠져버리고.
감정으로 들어가 버리고. 내가 주로 뭘 쓰느냐, 그거 벗어나야 돼요. 에고가 잘 갖고 노는 그 장난감을 내려놓고 우리는 사랑을 잡아야 돼요. 사랑을 잡아야 사랑을 잡아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일 때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뭐가 없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잡아야 하는데 사랑을 그래서 주로 갖고 노는 것이 자존심이냐, 분노냐, 집착이냐, 아니면 저항이냐. 집착하는 거를 집착할 때 누가 어떤 분이 막 그러는 거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막 비난하는 것 같고 막 칭찬도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칭찬 뭘 막 이제 여러 막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비난하는 것 같다. 나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자꾸 밖에다 보는 거죠. 내가 밖에다 보는 것이다. 밖에서. 그래서 내 거다. 그래서 다 그게 비난하고 있다. 내 거다라는 거죠. 비난하는 거, 집착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서 뭐 안 하고 회피하고 아니면 죄책감 갖고 노는 거.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호킨스 박사님이 그러셨대요. 상담을 이렇게 하시면 질문하고 답해 주시고 질문하고 답해 주시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그런데요. 아니 니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왜 자꾸 제가 잘못했는데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게 죄책감으로 가져간다고. 한국 사람들, 너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 그러면서 있잖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죄책감 30이거든요. 저도 순간순간 죄책감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래서 내가 이랬는데, 죄책감에 빠지죠. 근데 내가 30으로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각성하고 회복해야 돼. 그때는 내 의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순간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내 이 순간이 어떤가. 지금 지나간 거는 과거고 내가 했던 거에 대한 거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엄마가 나를 버렸어. 방치했어. 그래서 화가 나. 그러면 온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방치한 것 같고 화가 나고요. 망상증에 빠져요. 그럼 또 뭐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방치한 것 같고 나한테 무시한 것 같고 나를 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망상증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망상증에 빠져서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죠. 비난으로 갈 것이냐, 그렇죠? 저항으로 갈 것이냐, 분노로 갈 것이냐, 갖고 노는 놀잇감을 정하죠. 그걸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있는 거예요.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원에 두려울 게 한 개도 없다. 그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어릴 때 엄마가 없어졌어 라는 그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인간관계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 만나는 가족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있고요. 돈을 버는 데에서도 두려움이 있고 새로운 일을 하는 데서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두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아니라 근원의 3살 이전의 사건을 찾아서 거기서 맥락이 되면 정말 희한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장담합니다. 바뀝니다. 네, 바뀔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고요. 여러분들 무의식에 그 부분은 계속 청소를 해야 되고 내가 무의식에 세팅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팅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세팅하러 가는 시간이 원리를 이해하고 세팅하러 가는 시간이 9월 4일, 5일 시크릿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목요일 날 11시에 입금하거든요. 선착순이에요. 자리 배정이에요. 백신 맞으신 분들은 앞에 가고요. 백신을 맞지 못하게 되면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신은 다 맞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백신 맞았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안 맞았다면 마스크. 제가 어디 갔더니 마스크 두 개 쓰신 분이 계세요. 아직 안 맞고 차라리 맞아야지. 그렇죠? 네,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 의식 수치 외우시고. 네, 아시겠죠?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